이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로우는 제 뒤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간략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그런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자체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비트코인과 그렇지 않은 알트코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디지털 자산이다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뭐 기술이라든지 용도, 투자 가치 이런 걸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옆에 나와 있다시피 비트코인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코인들이 바로 알트코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 관리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발행 수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2,100만 개가 한계이기 때문에 유한한 수량 덕분에 화폐로서의 가치를 현재 보장받고 있고, 뭐 엘바사도르 같은 그런 나라들은 이 비트코인으로 갈아탄 지 좀 오래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얼터너티브 코인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각각 독특한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화폐의 기능이 강조된 게 비트코인이라면 뭐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코인들은 알트코인으로 이 솔리디티라는 기본 언어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는 물론이고 뭐 계약서라든지 뭐 이메일, 전자 투표 이런 다양한 방도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 알트코인은 한 7종류로 크게 굵직굵직하게 있는데요. 뭐 바이낸스에서 발행을 한 그런 바이낸스 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 달러하고 1대1로 연동이 되어서 안전성이 높은 테더라는 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와 연결이 좀 되어 있는 코인이죠. 도지코인도 있고, 그리고 국제 송금이라든지 시스템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리플, 그리고 블록체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코인인 카르다노, 그리고 비트코인의 대안 역할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7개의 대표적인 알트코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약간만 보게 되면요. 이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규모가 작고 그리고 유동성이 적은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인지도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워낙에 종류들도 많고 기능들도 다양하고,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꼭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인지도의 차이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서 모두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특정 거래소에서만 취급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략하게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과 뭐 금값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 랠리가 이어질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무섭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의 주제는요. 비트코인의 급등세가 과연 지속될까? 또 우리나라의 관련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또 하나의 자산이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오늘 다뤄주신다고 했는데요. 오늘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인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까지 갈 수 있나라는 관점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관련 종목들의 흐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체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코인 관련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전자산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이 새롭게 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뭐 비트코인의 위상이 최근에는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워낙에 이 전쟁이라는 이제 키워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또 미국에서 은행들이 또 연속적으로 파산을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워낙에 이제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보통은 금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롭게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5,600만 원을 다시 한번 넘기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연고점을 갱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4월에 이제 5,500만 원을 넘기고 나서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2,100만 원대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죠. 작년 말에 이제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이제 FTX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워낙에 이제 이 대형 증권사나 마찬가지였던 FTX가 또 이제 파산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대형 악재가 나타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또 투심 자체가 상당히 악화되었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작은 악재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내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 비교해서 165%가 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가장 긍정적인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현물 ETF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새롭게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법원에서 비트코인이나 혹은 이제 이 관련된 현물 ETF 건들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계속해서 현물 ETF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제도권에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출처도 조금 이제 불안정한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그래서 또 기술력도 이제 이 불분명한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감이 조금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법원이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는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더욱더 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산타랠리를 계속해서 이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또 이 채굴 보상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기 때문에 보통 또 이제 공급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앞서서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8,450%가 올라갔었고요. 2016년에는 290%, 2020년에는 또 500%가 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욱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들이 또 연속적으로 한번 파산을 했었잖아요. 은행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워낙에 또 이제 이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이러한 이제 형태로 해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더 이제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코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옮겨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이제 채굴량이 상당히 이제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으로만 따져도 약 한 2배 반 정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커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만한 부분은 과연 비트코인이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정말로 안전자산으로 더욱더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이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제도권에 들어가려는 노력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물 ETF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자금이 더욱더 크게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시장에 현물 ETF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금이 더욱더 큰 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래는 더욱더 활발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매력도가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으로서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 향후에 금도 우리가 이제 이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조금씩은 이제 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제 뭐 0.1 비트코인씩 뭐 이렇게 이제 쪼개 살 수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제 안전자산이 금처럼 무언가 우리가 이제 돈을 벌면 적금하듯이 또 안전자산으로서 한번 이제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꾸준하게 한번 이슈를 파악해야 될 만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의 이런 위상이 달라져 가는 것, 이제 미국의 은행이 좀 파산이 되면서 그런 위기감들도 올라왔고, ETF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 넘어가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대두가 된다면, 지금 금값도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값도 만만치 않게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금값의 이런 상승세하고 같이 연동돼서 갈까요? 금과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따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키워드 내에는 이제 같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이 신설된 시장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전자산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는 또 새롭게 또 떠오르는 그런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형성된 규모 자체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 상품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금의 시장의 규모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이 더 노력을 많이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많이 다르고 시장 규모도 많이 다른 만큼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성장도가 더욱더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 시장 쪽이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찌됐든 이제 현물 ETF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플로우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찌됐든 이러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지 안전자산으로서 또 인정을 받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자금도 또 크게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안전자산이라는 키워드로 어느 정도 엮여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신설된 시장인 만큼 조금 더 플로우를 잘 확인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이제 또 안전자산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도 영향력이 약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나눠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게 상승이 많이 나온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나 이제 이 두나무의 이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또 우리기술 투자가 가장 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이제 이 어느 정도 매물 구간을 다 뛰어넘으면서 고점 부근까지 상승이 많이 나온 상황이죠. 이뿐만 아니라 뭐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두나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량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조그만 뭐 위지트라든지 아니면 뭐 티사이언티픽 뭐 그다음에 뭐 다날 이러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은 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워낙에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비트코인이 만약 정말로 6천만 원, 7천만 원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접근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워낙에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쥐고 갈 만한 위치라고 이제 봤을 때 여기에서 스윙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수익 볼 부분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트레이딩으로만 매우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종목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STO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오늘 그리고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쭉 돌고 있잖아요. 슬슬 아마 이제 새롭게 조금 종목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접근하실 분들은 매우 단기적으로만 이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면서 접근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리스크가 조금은 이제 생겨난 구간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조금 추구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시세를 좀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그럼 이미 한 파도 지나갔기 때문에 시세가 가장 강했던 종목을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오늘 못 갔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잡는 게 유리한 건지 어떻게 접근할까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완전하게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테마에 엮이면서 가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철저하게 대장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비트코인의 급등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투자 전략으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 금 이상 가는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 플로우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명하게 매력적인 투자처로는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이 결국엔 또 이제 금리나 기대감까지도 같이 겹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또 이제 이 위험 자산에 속하는 그런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발돋움을 하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차오른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들도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의 새로운 가치,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위험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이 같이 또 어느 정도 감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지금 현재 관련주들은 많이 급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매물 구간, 저항 구간을 또 뚫어내지 못하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구간에서 이 저항 구간을 결국에 뚫어주려면 결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이슈가 한 차례 조금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금리나 기대감으로는 이 매물 구간을 좀 뚫어내기는 살짝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주들도 아직까지는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살짝 꺾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박스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이 박스권 내에서는 결국에는 가는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또 이제 저번 주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처럼 어제 오늘처럼 STO 관련된 종목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것처럼 새롭게 또 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페렴 관련주들도 상당히 이제 탄력이 잘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슈가 순환되면서 계속해서 또 새롭게 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이제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예로 들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추천드렸었던 LNF를 예로 들면 LNF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차례 수급이 들어왔었던 구간이 요 구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대구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또 바닥 구간에 한 차례 더 수급이 유입이 됐었고 이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던 거잖아요. 이것처럼 LNF처럼 바닥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는 선에서 수급이 새롭게 유입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또 단기 주도주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 바닥권에서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오는 종목들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결국에는 그러한 종목들이 또 개별 종목 장세에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니까 이러한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종목들도 새롭게 한번 서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코인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내용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도 한번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